오늘 어떤 이야기 하는 거죠? 상간소송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유효기간이 있기는 한데 이게 조금 법률적인 이야기라서 재미없을 수 있는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. 우리가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어요.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에 대명제가 있는데 오랜 기간 내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실현하려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있었던 그 상태를 존중한다라는 거거든요. 대부분의 우리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. 뭐 우리가 음식점에 갔다. 근데 거기에 내가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 했을 때는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에요. 이제 돈을 못 받은 쪽에서 당신 왜 1년 전에 주기로 했는데 안 줘요. 지금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. 2년이 지났습니다. 이렇게 하면서 청구를 했었을 때 법원이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. 피고의 말이 맞습니다. 라고 해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게 소멸시효라는 겁니다.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자기의 권리를 실현하지 않으면 많은 후회가 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그런 측면에서 소멸시효 기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상간녀 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요? 라고 물어봤을 때 법률상으로는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. 우리가 상간녀 소송이라고 하는 건 민법 750조에 있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건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사건을, 이 가해자를, 이 사실관계를 안 때로부터 3년 그리고 이 사실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 3년과 10년 중에서 먼저 도과한 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내가 안 때로부터 3년이 지났거나 부정행위 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서 청구를 했을 때는 상대방 피고 입장에서 그 기간이 도과했으니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주세요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그 주장이 나왔을 때 판사가 판단을 해보니까 그 기간이 도과를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간소송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나 조용히 지나가겠다 라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었던 분들은 좌절하게 되겠죠.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러면 막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6개월 이내에 상가소송을 걸어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건 뭐예요? 그거는 인터넷에 이제 많은 정보들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요 정보 더해지고 요 정보 더해지고 짜집기가 돼서 이상하게 좀 결론이 난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상간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 달라. 이게 왜 다르냐? 적용 법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. 부정행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라고 했잖아요. 그건 분명하게 3년, 10년이에요. 이혼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았다. 그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났다. 라고 하면은 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. 실제로 실무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갔을 때는 6개월 만에 부부관계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. 예를 들면은 남편의 부정행위 혹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을 했어요. 그럼 그로부터 이제 이혼을 하자 말자 뭐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 있겠죠. 웬만하면 좋게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막 협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아이 양육의 문제도 있고 양육비의 문제도 있고 그럼 이혼하면 당장 집을 이사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이며 아이 뭐 학교 전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중간에 다시 사이가 조금 좋아질 것 같다가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그러다 보면은 이 6개월의 기간 너무 짧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나서 나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이혼 청구를 못하지?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막 이렇게 잘했던 태도를 확 돌변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그때 와서 이제 억울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실무에 가보면 부정행위 알고 나서 뭐 8개월째, 9개월째 막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물론 그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간 자체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. 그 6개월 도가의 기간 자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딱 알고 나서 바로 상대방이 관계를 끝냈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거든요. 그럼 그때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런 뭐 불협화음이 계속 있었고 불화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. 신뢰도 완전히 잃었다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또 인용이 됩니다. 그래서 그 6개월의 기간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있는 이 6개월과 상간소송의 3년, 10년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서 인터넷으로 뭐 6개월 지나면 못한대요. 이런 유언비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. 바람을 피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. 네. 그리고 애들 다 크고 이제 바람 안 지 10년, 12년 넘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상간소송은 못 거는 건가요? 현재 진행 중인 바람인가요?
그쵸. 할 수 있습니다.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고 안때로부터 3년이잖아요. 불법 행위가 요 날 있었어요. 그리고 다음 날도 있고 다음 날도 있고 10년째도 있는 거예요. 그럼 요 날로부터 각각 도과를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바람 핀 사실을 알았어요. 그리고 지금이 2023년인데 2023년까지 계속 바람 피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은 2010년에 바람을 피기 시작해서 2023년까지도 바람 피고 있습니다. 요 두 가지 사실만 증명을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삼을 때는 2023년에 지금 현재 최근에 낸 증거를 기준으로 3년이 도과했는지 10년이 도과했는지 이걸 볼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헤어지고 나서 알게 된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? 네, 할 수 있어요. 생각을 해볼게요. 우리가 지금 2023년이니까 헤어진 시점을 2017년 정도로 잡아볼까요? 그러면 아직 10년이 도과되지는 않았죠. 그리고 안 시점을 최근으로 한번 잡아볼게요. 2023년. 그러면은 안때로부터 3년 도과되지 않았고 있은 날로부터 10년 도과되지 않았죠. 예,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.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증거 수집을 조금 하기가 어렵잖아요. 불법적으로 흥신소나 탐정 이용해서 증거 수집해도 되나요?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이게 사람들이 흥신소를 이용하거나 탐정한테 뭐 이거를 의뢰를 했을 때 이게 다 불법인 줄 알아요. 근데 그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증 내고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아마 여러분이 그 결제하실 때 부가세 낼 거거든요. 뭔가 탐정업이나 뭐 흥신소 이용을 했을 때 이게 다 불법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다 불법은 아니에요. 다만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청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다든지 해킹 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법성이 있는 거고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것들 사실상 이제 흥신소에서 뭔가 어떤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 자체가 흥신소에서 찍었으니까 불법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.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형사상 처벌되는 어떤 불법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이제 민사상으로는 초상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행위기는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리스크는 무엇인가 이거를 아시면 되는 건데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는 게 있어요. 실제로 제가 해봤거든요. 위자료 얼마 안 나와요. 나름 판례 같은 거 리서치를 해보고 했었을 때 한 50만 원 정도? 이 민사상 손해배상 결과로 그런 거는 이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이혼을 했잖아요.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잖아요.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부정행위를 했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. 과거에 있었던 어떤 시점에 관한 증명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흥신소를 통해서 탐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증거인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. 오늘은 상간녀 소송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정확하게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대명제 하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 기한이 지나면은 내가 권리가 있어도 그걸 행사했을 때 기각당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행위를 안때로부터 3년 그리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둘 중에 먼저 도과하는 날까지 우리가 가진 권리를 행사해야지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소송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